시험이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게 기사 시험이고요. 이게 산업기사 시험입니다. 아셨나요? 자, 1교시는 뭐라 그랬어요? 조색 시험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조색은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속성 테스트. 아까 얘기했었죠. 조색은 뭐라고요? 삼속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뭐야?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겠다는 얘기네. 그지?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채 재현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래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색들이 많이 변색이 됐는데 원래는 빈칸이에요. 요 앞에 번호가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뭐 4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스티커로 된 색지를 줘요. 그 색지에 번호가 있어요. 뭐 4번이다. 그럼 4번인 애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색채 재현. 보고 조색하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삼속성 테스트는 6칸을 주고 앞에 색 주고 뒤에 색을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변해가는 뭐가 생겨요? 그라데이션이 형성되겠죠. 그럼 색상 변하겠죠. 명도 변하겠죠. 채도 변하겠죠. 그 3개의 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형성되도록 하나를 내가 조색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색채 재현이 어려워 보여요? 삼속성이 어려워 보여요? 아니요, 재현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만 얘는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어려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이거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색이야. 그런데 테스트 방식만 다른 거예요. 기본 조색의 원리를 알면 아주 쉽게 조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LAB 색채 보정학인데 3문제인데 선생님이 여러분 칙색기로 찍어줄 거거든요. 그럼 칙색기로 찍어주면은 뭐냐? 색의 값을 수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도 키를 잴 때 정확하게 대충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 170, 너 175 그러면 몇 차이 나는 거예요? 5 차이 나죠? 수치로 보게 되면 그만큼 차이를 어때요? 더 쉽게 알 수 있듯이 칙색기도 LAB라는 각각의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 가지고 오차를 계산해서 보정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해보시면 이제 하면 금방 되는 부분이라서 그 선생님이 칙색기로 찍어주면서 계속해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사는 그래서 6칸 3문제, 4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산업기사는 어떻게 나와요? 5칸 3문제, 3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죠. 이걸 할 줄 아는데 이걸 못한다든가 이걸 할 줄 아는데 이걸 못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기사 따로 산업기사 따로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냥 똑같이 배우고 그냥 테스트 방식만 다른 거예요. 기사 보신 분은 산업기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산업기사 볼 줄 아는 분은 기사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무슨 방식?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얘로 바뀌었어요. 이게 산업기사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 자, 산업기사 시험인데, 자, 이 뭐예요? 테트리스로 바뀌었죠? 자, 이 방식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단지 방향만 바꾼 건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 못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창의적이어야 된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여러분은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조색도 3문제 똑같죠? 그 다음 계산식이 없어져서 더 편해졌어요. 1교시 이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럼 기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기사는 보세요. 몇 문제야? 2문제. 아까 몇 문제였어? 3문제였지. 조색은 몇 문제? 2문제. 아까 4문제였지. 기사는 도리 어때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쉬워진 것 같아요. 네, 그 기사 더 쉬워진 것 같고. 자, 1교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셨죠? 기사는 이렇게 바뀌었고 산업기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뀌었든 상관없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한다면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감성배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배색. 자, 감성배색이 뭐라고요? 의미, 야, 감성배색이야. 2교시는 감성배색이지. 아까 얘기했지. 감성배색이 뭐야? 배색이 뭘 느끼게 한다는 거야? 감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각이 뭐로 바뀐다, 우리의? 감정으로 바뀐다 그랬었죠, 그죠? 배색은 사람을 뭘 느끼게 해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에 맞는 배색을 해봐라, 그런 뜻이야. 이해돼요? 시험 문제를 봅시다.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남성 정장을 디자인하려 한다. 남성 정장을 디자인하려고 한대요. 자, 우리는 감독, 아까 얘기했었죠.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과 함께 일하는 뭐 작곡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카메라 감독이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은 영화 감독이 이제 그 작곡가한테 요구할 거 아니야. 이런 공포인데 거기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와 그랬더니 웃기는 음악을 만들어 왔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우리도. 야, 공포 영화에 관련해서 맞는 색을 갖고 와.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도. 그래서 어떤 주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남성 정장 디자인하는 그런 패션 디자이너가 있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해? 어떤 감성을 요구해요? 중후하고 모던한 느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감성을 만들어 달래. 자, 그러면 색상은, 자, 봐요. 남성 정장인데 중후하고 모던하대. 그럼 여러분 어떤 색상을 쓸 것 같아요? 색상만. RYGBP 중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돼?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죠. 남성인데 보라 쓰거나 뭐 노랑 쓰거나 뭐 초록 같은 거 잘 안 쓰잖아. 그지?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통 남성이니까 남성들은 보통 갈색이나 파란색 정도겠다. 그지? 중후하고 모던하다네. 그럼 명도는 어두워야 돼? 밝아야 돼? 중간이어야 돼? 약간 중간 아래. 그죠? 네. 채도는 어때야 돼요? 모던하고 중후하려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채도가 높다고요? 모던한데? 낮아야죠. 그럼 그 정도 되는 애의 색조를 쓰면 되는 거야. 색상도 그렇고. 아셨어요?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명도, 약간의 채도, 색상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배색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납득이 가야 안 가요? 그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던하고 중후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배색해 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하나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설계도. 인테리어 디자인 하거나 하신 분들은 설계도면 평면도나 입체 뭐 이렇게 해오죠? 근데 우리는 뭐야? 컬러를 가지고 색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직접 색을 컬러 팔레트, 뭐라고 한다? 컬러 팔레트 이렇게 5개, 10개 만들어주거나 비례표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된장국 끓여라. 그러면 된장은요. 된장, 물, 양파, 두부, 버섯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된장. 그렇게 해주는 게 이거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조색할 때는 그 양을 얼마큼 넣느냐에 또 달라지죠.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이 음식을 만드는데도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레시피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이게 레시피를 표시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레시피. 그 양을 표시했을 때 그 느낌의 맛이 잘 눈으로 봤을 때 그 맛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 산업기사는 이게 1교시, 이게 2교시. 이렇게 풀어서 50점, 50점. 시간은 2시간 반, 2시간 반 해가지고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기사는요, 반대. 기사는 감성배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비례표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네. 이게 2교시, 감성배색. 그리고서 하나 더 있어요. 3교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분석, 환경 분석, 컬러 트렌드 분석, 소비자 분석, 컨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작업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걸 옛날에는요, 실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물감을 조색을 해서 실제 칠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로 하는 거야, 작업을? 포토샵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내가 봤을 땐 더 쉬워진 것 같아, 시험이. 옛날보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 틀려도 다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개념만 잘 이해하면, 이게 뭔지만 알고 이해를 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조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한 8주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배색은요,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색만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배색만 너무 잘해도 안 됩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잘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어요? 시험이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도리어 기사는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익혀갈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수고했습니다.